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창녕 우포늪 야생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가운데 어제 국립환경원의 확진 판결이 나면서 경상남도가 이 일대 농가 닭과 오리 200만 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우포늪 일대 반경 10km 이내 45개 농가, 200여만 마리의 가금류 사육 농가의 이동 제한과 소독 작업을 강화하고 우포늪 일대 주요 진출입로를 전면 통제하는 것은 물론 자동 방역기와 통제소 9곳을 설치했습니다. 또 우포늪 출입은 전면 통제되고 우포늪 생태관도 임시 휴관합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천과 공공기관 진주 이전 등으로 산하기관들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등 재배치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도 11개 공기업의 이전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도청 지하에 있는 문서고입니다. 경상남도에 각종 공문과 문서 15만 건이 보관돼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연구 보존 문서들은 서울에 있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됩니다. 하지만 연구 보존되는 문서들을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지 않게 됐습니다. 지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경남기록원이 건립되기 때문입니다. 진주로 이전한 보건환경연구원을 재건축합니다. 기록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행정의 투명성도 더욱 확보가 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은 경남 대표 도서관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달 말에 공사가 시작되고 일반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 24시간 정독실이 들어섭니다. 람사르 환경재단은 9년간의 창원시대를 마감하고 창녕으로 이전합니다. 국내 대표 습지인 우포늪 인근에 신청사를 완공하고 조만간 이전합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산실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창원에서 합천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달 말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공기관의 진주혁신도시 이전도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마지막으로 입주하면서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했고 3,8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자치단체들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명 작가들의 문학관 건립에 나서고 있는데요. 거창군 역시 고향 출신 유명 시인의 문학관을 건립했는데 완공 6개월이 넘도록 개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창군이 9억 원을 들여 건립한 추량 시인의 문학관입니다. 완공 6개월이 지나도록 개관조차 못하고 입구는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거쳐도 안 하고 이랬으니 흉물이지 이게. 동네 가운데다 이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활용 방안을 놓고 특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전체 2개 층 가운데 한 층은 이렇게 개인이 홀로 거주할 수 있는 지필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한 층은 시인의 개인 공간으로, 나머지 층은 작품 전시 공간으로 쓴다는 계획. 문제는 전시될 작품 가운데 거창을 소재로 한 작품이나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특색 있는 전시물을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역의 문인들은 생존 작가의 지필 공간이 중심이 된 문학관은 관광객 유치라는 건립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하동 토지문학관이나 벌교 태백산맥 문학관 등 명성 있는 문학관 대부분은 특정 작품과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관광을 위한 그런 어떤 그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사항이 많이 달라져야 되죠.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단 지필 공간만 가지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겠습니다. 유명 작가의 명성만 믿고 9억 원을 쏟아부은 문학관. 특혜 논란 속에 애물단지가 될 처지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진주 레일바이크 사업과 관련해 어제 오전 진주시청 해당 부서인 도시과와 건설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진주시가 내동면 진주 레일바이크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촌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한 특별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체육관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 앞 무대 위에 선 사람은 7개 국어에 능통한 베스트셀러 작가 조승연 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키우라는 조언을 합니다. 쓸데없는 걸 왜 해라고 한 게 오늘날 제가 외국어 전문가로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됐다는 거죠. 강연 전까지만 해도 친구와 웃고 떠들던 학생들도 강연이 시작되자 진지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강연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기도 하고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과학, 수학 공부만 아니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공부란 걸 깨달았어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간접적으로 경험해서 행복한 시간을. 농촌 지역 중고등학생 700명이 참여한 이번 강연에는 조 씨 이외에도 방송인 샘 오추리가 힘들었던 한국 생활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KBS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사랑의 햇빛 에너지 사업이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모두 56가구를 지원했는데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손주 2명을 홀로 보살피며 살고 있는 75살 최영자 씨. 최 씨의 집 옥상에 커다란 태양광 지별판이 설치됐습니다. 태풍 차바로 수해까지 입어 매달 나오는 전기료 6만 원도 부담됐던 최 씨에게는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지. 미안하고 감사하고 기분 좋고 앞으로 계속 10년 동안은 전기세도 안 나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설비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000kW. 월 전기료의 90%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KBS 울산방송국과 기업,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 빈곤층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올해 사랑의 햇빛 에너지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신 기업도 계시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해 주신 단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널리 퍼져서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올해 최 씨처럼 햇빛 에너지 혜택을 본 곳은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모두 13가구.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햇빛 에너지 사업을 통해 모두 56가구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됐는데 에너지 빈곤층 자립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햇빛 에너지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돼 울산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벌써 21번째 절기가 찾아왔습니다. 대설을 맞아 아침 기온 큰 폭으로 떨어졌고 진주는 영하 5도, 합천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쌀쌀하게 시작을 하는 가운데 낮 동안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공기는 무척이나 차갑겠습니다. 영하권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 변동이 꽤나 심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상공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지만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늘어나겠고 대기 건조도 심화되겠습니다. 출근길 옷깃을 저절로 여미게 됩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0도, 내륙은 영하 5도 안팎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거제 12도, 김해 11도, 창원과 밀양 10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진주 영하 5도, 거창은 영하 7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은 남해와 사천 11도, 산청과 합천 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하동군이 주차난을 겪던 시외 버스터미널 인근에 140면을 갖춘 공영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17일 어린이 전문 도서관에서 그림책 작가 김영진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김현 씨는 도심 강변 통행보도 16곳에 밤길 안심 로고젝터를 설치합니다. 사천시는 내일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미니잡 매칭데이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창원시가 내년도 국고 예산으로 8,79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직접 시행하는 예산으로는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 50억 원과
창원 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 60억 원, 마산서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2억 원 등 552건에 5,603억 원 등입니다. 또 마산 로볼랜드 조성 사업 256억 원과 거제에서 마산 간 국도 5호선 건설 397억 원, 제2 안민터널 건설 96억 원 등 타기관 직접 시행 사업 3,190억 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2019년까지 수색구조용 헬기 2대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리온 해양경찰 헬기는 탐색 레이더와 선박 위치 식별 장비 등 다양한 첨단 임무 장비가 추가되고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에 적용된 비상 부유 장비 등 해상 환경 운영 기술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카이가 개발한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은 경찰청에 5대, 산림청과 제주소방본부에 각각 1대씩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NC 다이노스의 테임즈 선수와 박민우 선수가 올해 골든글러브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일루수 부문 후보에 오른 테임즈 선수는 올 시즌 3할 2푼 1리의 타율과 40홈런, 121타점을 기록해 유리하고 이루수 부문의 박민우 선수는 3할 4푼 3리의 타율에 55타점과 84득점으로 한화 정근우, 넥센 서건창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창원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남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주남저수지를 비롯해 주변 산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에 모두 220억 원을 들여 학습과 연구, 체험 생태공원으로 만듭니다. 생태공원에는 22.6km의 생태탐방로를 비롯해 탐조대와 전망대, 체험장 등이 들어서고 주민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산청군과 지리산 국립공원, 종보건기술원이 어제 산청군 동의보감촌 내 반달가슴곤의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3개 기관은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 조성을 통해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이 초미세먼지와 악취를 제거하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15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된 이 시스템은 전기 집진 기술을 기반으로 먼지 99%, 초미세먼지 90% 이상을 개선하고 촉매 플라스마 기술을 적용해 악취 유발 물질을 분해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한국상기원은 시스템 특허 기술을 제조업체 이전에 조기 제품화와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